예, 질문이 아니라요. 진짜 인상 깊고 감동받았습니다. 박 권사님 프레젠테이션 제가 좀 늦게 왔는데 너무 좋았고 또 우리 최 대표님 여러 가지 통계와 그동안의 인사이트 아주 감사드리고요. 지금 최 대표님이 말씀하신 모든 프린시플을 우리 박 권사님이 맞아요. 저기 동원 유치원에서 하고 계셔서 두 분이 아주 이렇게 일치가 되고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또 저기 그 Q153 거기도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제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플랫폼 교육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플랫폼은 within the franchise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현재는 저희가 프랜차이즈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많은 학교에서도 연결되어 있고요. okay.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선교를 위한 국제학교를 위해서 네. 목표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오픈형으로 아니면 또 우리 국제학교만을 위해서 언제든지 전환이 손쉽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한 학교에서 시도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스텝이 얼마나 뭐 오래 걸립니까? 셋업이 relatively easy and simple. 아주 이지하고요, 심플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플랫폼은 이제 플랫폼이고요. 네.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를 이거를 누가 개발하고 이거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개발하신 컨텐츠를 구매하거나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나요? 성경 프로젝트는 저희가 무료로 다 드릴 예정에 있고요. 네, 뭐 영어 같은 경우도 뭐 선교를 위해서라면 이제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하고 겹치면 안 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얼마든지 저희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인터넷에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 오프라인으로 다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제공할 수 있나요? 핸드폰만 있어도 되긴 하는데요. 예, 만약에 핸드폰조차 어렵다면 뭐 그거는 따로 잘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거에 대한 모든 저작권 저희한테 있는데 자료의 이제 보안 이제 이런 것만 이제 조심하셔야겠죠. 근데 뭐 핸드폰만 있어도 요즘 다 수업이 가능한 시대니까. 근데 이제 선교지에서는 문제가 그 인터넷 그 접속 코스트가 굉장히 비싸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서버를 놓는다던가 그렇죠. 아예 그냥 거기다 심어 놓으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인터넷이 아니라 거기만 되게끔 짜야겠죠. 예, 그렇게 저희가 지금 그 라이브러리 저기 레이첼이라는 로컬 서버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얹히면 되는 문제겠죠. 그렇죠. 저희가 뭐 저작권 저희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잘 협의하면 충분히 됩니다. 좋습니다. 네. 선교를 위해서면. 네, 아까 우리 박 권사님께서는 교사 훈련에 막대한 이제 투자를 하시고 또 그 인성 교육까지 이제 하셨는데 이제 우리 최 대표님은 그 교사 역량에 맞게 이제 그 레슨이 디자인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훈련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아프리카 경험만 해도 진짜 lack of teachers가 가장 큰 문제고 자기네가 스스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미국과 여기 와서도 한국에서도 본 적이 없는 걸 미국에서 봤어요. 근데 미국에서 흔하게 보던 걸 여기 와서는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아까 교육 시스템이 100년 동안 안 변했다 그런 게 이제 여기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데리고 이 미디어를 사용해서 어댑트를 해봐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컨텐츠를 개발할 때 그러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노하우인데요. 교사는 애들처럼 하나도 모른다. 라는 가정으로 라는 가정으로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교사도 배우고 애들도 배우는 거죠. 그런 교육법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교육법으로 저희도 예를 들면 영어 교육을 유치원에서 하는데 유치원 선생님들 영어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과를 알려면 선생님도 같이 배운다라는 으로 만들어지면
그래서 거기가 이제 교사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인력 풀이 없더라도 실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박 권사님 저기 탄자니아 다시 한번 좀 나오셔야 되겠어요. 이제 그 저기 CEO도 내려놓으셨으니까 좀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을 해야지. 지난번에 초청이 없다고 하셨잖아. 질문해 주세요.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나는 그 훈련된 교사들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잘 설명이 되셨고, 또 하나는 교사가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또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또 저희가 어댑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 두 프레젠테이션이 잘 이렇게 짝을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그 큐브 153 같은 경우 그 결국 교사가 많이 있는 경우에 운영될 수도 있겠지만 그 특별히 교사가 적은 가운데 운영되기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교사의 역할이 단순히 티칭하는 역할보다는 주로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몇 명의 그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의 학생이다 그러면 몇 명의 교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이디얼하다고 보세요? 그 큐브 153의 경우에. 저요? 네네. 다 가능합니다. 근데 뭐 학술적으로 보면 네. 20명이라면 이제 2명인데요. 학술적으로 네. 보면 그 명수도 중요하고 한 명에도 중요한데 만약에 그때 달라야 됩니다. 2명이라고 한다면 한 명은 교육을 하고 한 명은 매니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요. 매니징이라는 거는 뭐냐면 저 아이가 진짜 쫓아오느냐 못 쫓아오느냐. 그리고 그 아이가 만약에 1 더하기 1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1 더하기 1을 언제 이해했느냐. 그런 이제 기록을 다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2명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과목 선생님하고 어떤 매니징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좋은 시스템이 될 것 같고, 참고로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는 저희 프랜차이즈의 일반 교육비가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뭐냐면 이제 160만 원 정도 되지만 거기에 합당한 교사가 한국조차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짜면 아마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훌륭한 교사는 많이 없다고 봤을 때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한 달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레포트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비인지 역량, 그러니까 인지 역량도 있지만 언제 노력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애들을 끌어주는 전문 매니저도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비가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했을 때 그 중에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인건비가 절반이거나 그 이상을 넘는데 그 큐브 153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도 많이 비슷하긴 하지만 한국 기준으로 만약에 한국에서도 월 150만 원 정도면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학교인데요. 그럴 경우에 인건비는 대략 한 30%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약간 이거를 바꾼다면 저는 제가 세우는 국제학교는 뭐 아이들이 한 2,000명 있지만 사실은 선생님들 10명 정도로만 구성될 수 있는 국제학교를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시키면
더 많은 시스템에 의하고 사람들은 그냥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제 코칭 시스템으로 더 본격화된다면 학교의 구조가 좀 더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세요? 네, 저 질문 있는데요. 지금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제 교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코칭으로 전환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근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아까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성경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샘플이라던가 어떻게 3년 동안 진행을 하시고 어떻게 변화를 보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성경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창 개발 중에 있는데요. 몇 가지 큰 원칙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많은 교단에서 난제로 삼거나 논란이 있는 거는 철저하게 배제한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이제 일반적인 뭐 예수님이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이 독생자이시고 부활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왜냐 이제 그런 걸로만 이제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다라는 이제 왜냐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보편 타당한 거를 해야지 되니까요. 이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성경 프로젝트를 개발한 이유는 뭐 한국 교회도 대형 교회는 맨파워가 아주 많지만 주로 이제 미자립 교회라든지 선교가 필요한 데는 맨파워가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이제 교육적으로 뭔가 준비하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거기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개발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 암송을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나중에 발표될 때 어떤 식인지 좀 자세히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경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식의 그 수업 방식을 개발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것이 아이가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구조를 짜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사가 믿음이 뭐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믿음만 있고 열정이 있다면 같이 배워가는 시스템으로 개발 중에 있고 대상 연령은 유치부하고 초등부 저학년으로 우선 타겟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좀 재미있게 더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더 하시겠네요. 그럼요. 보통 질문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신경 쓰시잖아요. 어떤 질문을 묻나. 고등학생을 전투로 지도해서. 그러니까 네.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일반 미자립 교회에서는 어떤 이런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끔 준비한 시간이 없다고 봤을 때 전문가 집단 뭐 5명, 6명 뭐 계속 꾸준하게 생각을 모으고 요거에만 집중을 하면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뭐 저희가 최선은 아닐 수 있지만 충분히 도움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이 또 집이랑 또 만약에 거기가 멀티미디어 시스템 뭐 인터넷이 가능하다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 우리 아이가 매일매일 뭐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해서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그럼 선교지뿐만 아니라 이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가정, 뭐 학교에 다 보급이 가능한 플랫폼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국어로 만들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영어 베이스로 저희가 하고 이건 철저하게 이제 비영리 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인 학생 아이들이 더 가장 적합한가요? 아니면은 아니, 다른 저희는 국적? 전 세계적으로. 네. 와. 그래서 특별한 나라색도 없고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네, 다른 분 질문해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박 권사님도 성경 클래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세요. 몇년째 하시니까. 음소거 해주세요. 제가 우리 최 대표님을 여기에 모신 거 아시죠? 제가 최 대표님께서 쓰신 책이 4권이 있는데 그 4권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열정도 많으시고 이제
그 젊은 시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셔서 정말 그 반가웠고, 그런데 이제 유치원 이제 유아들은 만 3세, 4세, 5세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교사가 없이, 왜냐면 다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롤 모델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교사가 없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손 갈 데가 너무 많습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하여간 옷도 입혀야 되고, 또 실수하면 또 갈아입혀야 되고, 이런 너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사가 꼭 거기서 같이 있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치원 교사들은 정말 부모님들이 그 하는 것보다 진짜 몇십 배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 교사들은 존경합니다, 사실. 이제 그렇고, 이제 최 대표님이 이제 그 지금 이제 만드신 플랫폼 같은 거는 이제 국제학교라든가 좀 성장한 자녀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습득하는 데는 그 플랫폼이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애들이 전인적인 발달이라든가 성장 과정에 있어서는 교사의 역할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교사의 훈련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아프리카도 가능합니다. 꼭 뭐 정말 뭐 슈퍼 정말 굉장히 뭐 탁월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고, 얼마만큼 그분들이 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것, 그리고 이제 할 의지가 있는 것, 열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시켜주면 되고,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하면 그분들이 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기들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양한 툴, 그다음에 우리 최 대표님 툴도 활용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한다면 정말 좋은 모델, 그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최 대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모델들이 지금 콘텐츠 유치원 중심으로 지금 많이 돼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브리핑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초등학교인데 거기 초등학교까지 다 있는데, 중고등학교. 그거 해주세요. 네, 유치부하고 초등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 위해서 여기 오늘 저희가 스마트 초중고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과목으로 어떻게 확대할 수,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원리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어느 컨텐츠 준비하는 데도 어느 정도 또 시간과 그런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 이만큼 해놓으면 중고등은 네, 좀 노하우도 그러니까 알 수 있을까요? 플랫폼은 뭐 이제 크게 뭐 물론 앞으로도 손볼 건 많지만 지금 당장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준비는 돼 있고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목적에 맞게끔 컨텐츠를 이제 얼마나 빨리 그 컨텐츠를 개발하면 이제 플랫폼에 올리면 사용하게끔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를 만들 때 저희가 좀 가진 노하우는 이제 교사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열정만 갖고 있더라도 전문가처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는 좀 많이 쌓기 때문에 추후에 누가 이제 중등부, 고등부의 컨텐츠를 개발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코칭 시스템이고 이제 알아서 돌아가게끔 하는 건데, 그거를 철저하게 기록을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르쳤을 때 누구나 가르쳐도 우리 목표를 뭐 85%까지 달성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명해내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많이 좀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만약 개발할 때 그런 노하우는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 저도 대표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저 박 권사님 발표 또 최 대표님 발표 너무 재밌게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 그 성품 교육이 너무 중요한 것도 저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 또 최 대표님께서 그 인텔리전스가 프리스쿨이 너무나 교육이 에듀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그 부분도 참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궁금한 것이, 최 대표님께서 초등학교랑 유치원 교육을 이제 중심으로 지금 개발 한참 하고 계신데, 박 권사님 말씀하셨던 그 성품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공동선이라는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뭐 플랫폼에 들어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제 기준으로는 상당히 이게 좀 온라인적인 요소로는 조금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개발이 되고 효과적으로 적용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지금 극히 일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저희 플랫폼이나 콘텐츠를 이해하려면 보통 저희 원장님들한테는 그러거든요. 2년이 걸린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지금은 이제 오늘은 이제 플랫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플랫폼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그거에 연결되는 성품이라든지 이거는 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수 선교사님 질문 아까 하시려고 하셨죠? 음성을 꺼주세요. 말씀 좀 은혜롭게 들었는데 캄보디아 김영선 선교사입니다. 저희 학교에 아이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이걸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그 이스라엘 대사하고 같이 교육을 다녔어요. 그 아이큐백의 천재와 150의 바우라는 책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에 있는 이제 베이직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탈무드 교육에 제가 탈무드를 제작을 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미드라시나 예시바 이런 데도 제가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혹시 교육을 획일화시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두 분에게 이런 다양화를 인정할 수 있는 교육적인 어떤 컨텐츠, 우리 캄보디아는 애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들어보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는 어떤 식의 교육이냐면 쓰임받는 도구만 되라. 이런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의 개체를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서 혹간에 다음 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말씀을 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창의력, 그다음에 다양화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참 좋겠다. 암기, 기억, 이 이스라엘의 교육의 기본이거든요. 이걸 좀 떠나서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그들이 저는 그래서 꼴찌도 좋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은 너가 쓰임받는 도구만 되줄 수 있다면 꼴찌도 쓰임받는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이렇게 주시면 정말 그 우리 같이 못 사는 나라 불쌍한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도전과 그들의 꿈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채종 대표하고 저하고 아까 저는 이제 아이들을 홈스쿨에서 그 고등과정까지 다 마치고 이제 대학과정을 이제 졸업하는 때 와 있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부터 그 지금 그 박 이사장께서 얘기하셨던 성품 교육을 그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배웠고 이제 그 가정주일학교라 그래서 부모와 함께 성품을 다 배우는 것들을 진행을 한 3년 정도 28개 성품 정도를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공부 방식은 유니스터디 통합 방식으로 성경을 수학, 뭐 과학,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뭐 제가 받았던 이제 스타일하고 너무 틀렸지만 지나고 와서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영화부 교사를 하지만 영유아기 시절에는 그 지금 이제 그 박 원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을 받는 도구이기도 하고 또 지식이 그릇이 담기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이들의 그릇은 하나님이 그 깨끗하게 보내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들, 복음으로 채워진 다음에 사실은 지식적인 것들이나 지혜 그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적인 것들은 이제 많은 그 저희들 홈스쿨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지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 최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교수님들이 연구하셨던 그런 거 하고는 조금 어떻게 보면 상반되게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문제들을 그런 데에서 잘 하고 그 성품적인 것들이 베이스가 됐을 때 그것들이 굉장히 좀 잘 그 학습적인 것들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도 대학을 가서 분쟁 분석 해결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그걸 할 때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사실은 제가 좀 놀래는 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런 과정들 속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치원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좀 과정이 필요하다고 좀 저는 생각이 돼요.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상대를 배려하고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경청을 하고 그다음 경청을 바탕으로 해서 또 사랑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경청을 잘했을 때 또 순종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들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제 교육적인 방식들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 최 대표님도 이렇게 그 유닛 스터디 혹시 이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형태로 그 좀 개발이 되면 조금 더 전방위적인 것들이 조금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좀 갖게 됐네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약간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좀 잘 못해서 좀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데. 예, 뭐냐면 이런 거는 제가 오늘 이제 앞에 드릴 거는 뭐냐면 성품이나 인성이나 커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향이 됐든 어릴 때 교육하는 게 어떤 방향이 됐든 비인지 영향이 됐든 어릴 때 교육하는 게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하나를 이제 말씀드려서 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겁니다. 교사의 훈련과 여러 가지 성품이라든지 이거 중요한 거 저도 이쪽에서만 유아교육 쪽으로만 19년 있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 잘 알고 있고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거는 한 예로 이걸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성품 교육을 저희가 이제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회사 콘텐츠가 이제 교사가 훈련을 받아야지 잘 되다 보니까 그 회사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품 교육을 저희 플랫폼에 앉혔어요. 그랬더니 교사의 역량과 상관없이 그 교육의 성과가 잘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이해한 거는 플랫폼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이스라엘 교육을 말씀하셨지만 이 플랫폼이 시작된 거는 만약에 1%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어떤 1%에 해당되는 교육자가 있다면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플랫폼에 옮기면 그냥 상위 뭐 10%의 역량을 가진 교사들보다 이 플랫폼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고요. 그거는 어떤 영역이 되더라도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없습니다. 다음에 그 기대가 기대가 됩니다. 큰 거죠. 네, 네. 다음에 기회에 조금 더 예. 예, 저기 실은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 기독교 교육 플랫폼을 가지고 그 이슬람권을 섬길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이슬람을 50% 이상 가르치는 학교가 9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그 뭐 기독교 학교를 한두 개씩 지어가지고서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판을 새롭게 깔아주지 않으면 이 기독교 교육은 이슬람 교육하고는 이제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은 지금 현재는 그 워낙 지원들을 못 받다 보니까 기독교 교육이 가장 열악한 교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히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좋은 교사를 구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그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사도 학생들하고 같이 배우면서 특히 이제 영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르쳐 줄 교사가 그 뭐 한 2만여 개의 섬 가운데 전무한 상태인데 그 섬마다 이런 학교들이 하나만 있어도 또 굉장히 많은 그 학교들이 이제 특히 크리스찬 교육을 하면서 힘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한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는데 일단 better than nothing. 예, 일단은 플랫폼이 뭐래도 시작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 나중에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언젠가 되면 한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선교지에 굉장히 저렴한 방식으로 이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모델이 없는가. 근데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이게 이 프로그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제 상업적인 영역이 필요하고 또 이게 라이센스나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긴 한데 그 경쟁이 되지 않는 틀에서 선교지에 가난하고 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양질로 그 저렴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선교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게 상업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전이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뭔지를 이렇게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면 그 틀 위에다가 각 나라에서 맞도록 이제 뭔가 다른 내용들을 탑재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거를 한번 개발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2011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에게 좀 약간의 이제 플랫폼은 되어 있고 이제 컨텐츠도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충돌되는 부분만 피할 수 있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컨텐츠는 사실은 같은 원리지만 새로 좀 개발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좀 시간을 약간 주시면 우리 선교사님이 고민하는 부분을 좀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고급 하이엔드 인터내셔널 스쿨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물론 이제 제 지혜로 된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이 인도함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저희가 좀 약간 더 분발해서 빠른 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 정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대표님은 오늘 지금 다 말씀을 해줄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발제 개요이기 때문에 다음에 발제를 한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걸. 제가 저번에 한번 회사에 방문하고 책 내용을 보니까 많습니다. 아주 내용이. 내용이 많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2년 동안에 53개 영어 유치원 프랜차이즈를 했는데요. 지금 전국 1위가 됐고요. 그리고 그 53개를 관리하는 직원이 1명입니다. 1명이서 다 관리할 시스템이 인터넷 다 돼 있고 보니까요. 컨텐츠들이 다 완비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만 맛보기를 본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 이걸 어떻게 제가 보기엔 초등학교와 다른 과목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브리핑을 다시 듣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잠시 이제 저희가 이제 타이거 팀을 제가 10월 9일에 첫 미팅을 했고요. 오늘 4회째 미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5일에 캠프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TMD 교육 남부터미널에서 아침 8시 반부터 토요일에 5시까지 하려고 하니까 있잖아요.
그 가능한 일정을 꼭 비워두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오프라인으로 깊이 있는 좀 교정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타이거 팀이라는 것이 이제 그 나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사에서 문제를. 그래서 저희가 선교에 정말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타이거 팀에 나온 내용들은 외부에 가능한 보안을 지켜주시고 있잖아요. 저희가 단시일 내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자 하거든요. 12월 5일에는 저희 드림3 부대표님들 지난주 미팅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캠프를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전략을 짜려고 하거든요. 그때 좀 일정을 비워두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추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정 선교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만약에 다음 미팅 하기 전에 한 2주간의 이제 시간의 갭이 있는데 오늘 박 권사님이나 최 대표님께서 퍼블리클리 공유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타이거 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하다못해 책 이름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금방 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이제 읽고 싶고 또 링크 같은 것도 쉐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뭐 캄보디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멀리 있으면서 마음 아픈 이제 굉장히 기다리시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만 이렇게 그동안에 한꺼번에 다 이렇게 들어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거 팀의 챗방을 우리 저기 대표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몇 개씩만 이렇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뭐 다 이렇게 댓글을 달 필요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저는 지금 한 4학교가 생각납니다. 미션 스쿨, 아프리카에서 잘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10년을 했는데 다음 단계가 뭐지? 이러고 계셨어요. 저희가 키킷이나 이렇게 스템 교육을 가져갔을 때 그러면서 눈이 팍 뜨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지에 뭐 15년을 계셨으니까 구글에서 발표한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 잘못도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해놓으셨는데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캠프 때 우리 최 대표님의 그 2번째 특강 강의를 그때 들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러세요. 링크 같은 거, 다큐멘트 같은 거. 저희가 왜냐하면 이 최 대표님이 지금 유치원으로 발제를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 메서드이기 때문에 모든 확대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최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저기 노하우나 또 책 4권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올렸던 책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 대표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외부로 네. 안내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천천히 철저하게 숨겨진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셨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 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외부에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희가 철저하게 타이거 팀에서만 이 내용을 공유하시면서 어떻게 이걸 학교별로 이걸 확산시킬까를 좀 전략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캠프 기대되시죠? 이번 캠프에 나온 내용은 외부로 공유 안 하는 방법을 할 테니까 안 오신 분들 못 듣습니다. 예. 그러면요, 제가 이번에 캠프는 좀 어떻게든 스케줄을 제가 빼서라도 한번 참가하는데, 실제로 플랫폼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실제 사례 어떻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어떻게 공유받고 이거를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1시간 반 정도 될까요? 뭐 1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일찍에 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지금 아까 소개 못하신 분 계시는데요. 우리 숀박 선생님 아까 소개하셨죠? 네. 지금 LA하고 캐나다하고 지금 전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용기 선교사님은 이제 보스턴 텍사스
텍사스요. 네. 네, 미국에 들어오셨고 미국에 우리 김소연 우리 선생님도 실리콘밸리에서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김소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리고 김세정 대표님 들어오셨어요. 양창국 대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세정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양창국 대표님 나가시면 네, 양창국 대표님 얼굴 처음 뵙죠. 네, 우리 드림스테림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푸드 베이커리 스쿨 팀장님이십니다. 네, 어떤 일 하는지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저희 회사는 그 식자재를 하는 회사고요. 좀 다양한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는 한 13년 됐고요. 그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에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푸드 스쿨 팀장으로 적합한 일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네. 네.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 준비시켰으니까 또 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또 언급하실 분 있으실까요?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우리 2주 후에는 강의가 없고요. 이제 토요일에 12월 5일에 이제 아침부터 모여서 계속 할 테니까 있잖아요. 가능한 바쁘시더라도 일좀 빼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는 아까 기도하시다가 못 하신 이태규 교수님께서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드렸는데요. 정보기술학교 팀장님은 원래 제가 임시로 맡았고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넘기려고 합니다. 이태규 교수님께서 가장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산 전공하시고 이쪽에 또 일각이 있으십니다. 저보다 10배는 더 잘하실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고요. 다른 분들이 다 대단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예, 기도 끝나고 팀장님들은 남아주세요. 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들을 미리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또 필요한 시점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통해서 또 본인의 달란트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항상 애쓰고 힘쓴 가운데 우리 임채정 대표님 또 섬기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최 대표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기쁨의 나눔에 또 우리 글로벌 타이거 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매한 인생입니다. 앞만 보고 가는 양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좌우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까지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대표님들 또 우리 권사님 또 발표하시면서 예수가 힘든 가운데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음에 만날 때 기쁨과 또 귀한 간증들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